저는 회장님한테 반론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저희는 챗 GPT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전문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을 하셨구나. 이것들을 알아야 지방의 운영이 제도 개혁을 하는 바람직한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장회의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의결기구는 아니지만은 회장회의에서 협회의 업무에 관해서 조율하고 협의를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회원들이 회장회의의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칙상이라든지 다른 어디를 보더라도 일반 회원들이 회장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과거 전례로 봐서 미리 참관 요청을 하고 또 협회나 지방 회장회의 개의 초기에 참관을 허용하는 것이 옳으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참관을 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봐서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그 참관을 원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봐서 어느 법무사가 무슨 말을 한다 이런 것을 캐치를 해서 특정 밴드에 올려서 비난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지가 있는 참관은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회장회의에 관심이 있으면은 전체적인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는 회의록에 나타나겠지만은 개략적인 회장회의 결과는 협회에서 각 지방회로 보내고 각 지방회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다 합니다. 그럼 지난달 회장회의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됐고 어떤 것이 결의가 됐다는 포괄적인 내용은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할 수 있고, 정의 또 구체적인 대화를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를 찬성했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회장님이 반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다만 제 의견이 달릴 뿐이죠.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님들은요, 당연히 협회 회원이에요. 이거를 약간의 법 체계를 관련돼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립은 지방법무사회 연합체로 한다고 설립은 나와 있고요. 설립을 놓고 본다면 지방법무사회가 설립하는 겁니다. 지방법무사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회원입니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 부분을 차라리 협회 차원에서 유권 해석으로 뭐라 그래도 회원이다 하나 내리면 사실 그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칙에 집어넣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뭐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고요. 변호사법에도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있죠. 변호사 회칙에도 보면은 당연히 지방법무사회 회원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그냥 이런 사소한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 좀 저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관권인데요. 저는 당연히 회원이니까 저는 참관권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명 이상의 연설을 받으면 참관을 할 수 있고 그건 아니고요. 무조건 참관권은 존재합니다. 이거를 회원님들께서 자기들의 권리를 저는 못 찾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회원님들은 참관을 요청하실 수 있고, 다만 회의장의 사정상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추첨권으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야 이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나아가서 참관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 지방회장의 회의록뿐이 아니라요, 회장단 회의록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록조차도 저는 전부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개도 지금 형태처럼 어떤 결과를 포괄적으로 통지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의 홈페이지에서 게재돼 가지고 회원님들이 그거를 본다? 과연 회원님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회의록도요, 만약에 다수와 소수가 나뉘어서 한다면 소수가 누가 어느 회장이 반대를 했고 어느 회장이 찬성했는지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회장님들이 비록 이게 협의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사예요, 협회에. 그렇다면 우리가 상임이사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회장님들의 회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임이사 역할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통제와 견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공개가 안 되면 각자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약간 제가 이제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회원들이 무서워야 되는 거거든요. 회원들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회장단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이 논의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어떠한 회장이 그러한 결정을 내려졌는지까지 그래서 저는 참관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회의록까지 저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지방법무사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진짜 회원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어떠한 발언을 해도 항상 당당할 거거든요. 저는 나아가 참관뿐이 아니라 나아가 회의록 공개까지도 저는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작을 제가 했으니까 마무리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단자가 끝단자예요. 네.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동일한 텍스트를 보는데 끝을 달리해요. 형상도 없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는 갑자기 누구 하나님 누가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는 뭐냐면은 아예 그 이제 텍스트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해석으로 틀어버리든 끝만 다른 게 아니라 전체가 다른 거죠. 제가 이단 같기도 하고 정일영 회장님이 이단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법무사 협회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고 저는 이제 아까 그 회원을 개인 법무사를 회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정일영 회장님처럼 저런 반론도 나오고 전혀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조문을 바꾼들 참여권이 보장되거나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는 이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실질적 참여권들을 많이 하면서 이것도 이번에 바꾸는 게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하면 좋은데 선언적 의미만 하고 실질적인 참여권은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지 않나. 그리고 아까 최영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단점은 충분히 존재하고 정인 회장님은 더 저보다 훨씬 더 계획적으로 당연하다. 근데 당연한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선거용 멘트가 아닌가. 지금까지 저 선거도 안 나갑니다. 그럼 이제 좀 가벼운 내용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신입 법무사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 법무사들이 한 번씩 저한테 지방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회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라고 물어보는 이제 우리 예비 법무사님 또는 뭐 신입 법무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 지방회장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강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협회 회장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소속 지방회의 업무를 통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소속 지방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그 회원들을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우리 회원들을 상대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회원이 다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진정이 들어오면 회장인 제가 직접 그 진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우리 회원이 업무가 잘못되고 있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직접 회장이 직접 의사소통을 해서 진정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그 결국 우리 회원들을 보호고 또 업무적으로도 우리 회원들이 예를 들면 등기소에서 부당한 보증명령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라. 담당 등기관을 만나서 정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해주고 회원들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한다. 밥그릇 잘 지킬 수 있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이걸 보다가 채널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갈등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의대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에 사실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철퇴를 가해야 될 때도 있는데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기준이 과연 있으신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일반 회원들을
원하기는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시에 다 쳐내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 감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동부에서 쪼으니까 인천으로 가버리고 또 인천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렇다 하지만 법무법인으로 가버려요. 결국은 법무사 어깨 밥그릇이 그걸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역기능으로 그것이 사건이 다른 데로 새 나가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하는 걸 보고 이것도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당연히 해야 될 당면 과제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7천여 법무사들이 1심 단계로 해서 피를 깎는 마음을 하지 않는 이상 회장들이 뭐 징계라든지 업무 감사라든지 그런 것만 해갖고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열정기에 계신다 그랬는데 성숙기에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조직 문화와 또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강채원 우리 왕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법무사업계를 하셨고, 그다음 이제 회장직도 이제 쭉 맡으셨는데요. 때로는 이제 내부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내부 갈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화합을 이뤘는지 뭐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내부 갈등도 있겠고 또 우리가 회장회의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의결 방법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의결 방법이 이제 다수결인데 다수결이 그 민주적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소수 의견이 사장돼 버리고 또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소멸돼 버릴 때 또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 회의 중에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민주적인 회의 방법 중에서 다수결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약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너무 분위기가 부드러운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뜨거운 질문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런매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협회는 런닝메이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협회장으로 출마하신 분이 법원 출신이라면은 런매를 반드시 검찰 시험을 껴야 되고 시험 출신이라면은 또 다른 분들이 런닝메이트로 이제 참관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협회 제도는 런닝메이트 제도가 없어졌는데 지방에는 제가 아직 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의 런닝메이트 제도나 아니면 장점이 있어가지고 협회도 다시 런닝메이트 제도를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 런닝메이트 제도 그 직역별 검찰, 법원, 시험 이건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 런닝메이트 제도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가 없어졌는데 예전 방식대로 런닝메이트 부협회장도 함께 출마해서 그 후보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주는 옛날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회도 그 런닝메이트제를 해서 함께 회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 장점과 단점을 한번 예,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방에는 다 런매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 2번의 협회장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저는 절실하게 이것이 런매 제도 폐지가 된 것이 문제가 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 10월 달에 우리 회칙상 런매 제도를 없앴는데 그때 당시 그 협회장하고 상금 부협회장 그 구성원들 간에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또 자꾸 외부에 표출이 되고 그것이 외부에 표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되었기
됐었기 때문에 그때 그 무렵에 이제 지방회장 여러분들이 이거 폐단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런닝메이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 두 번의 협회장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 런메 제도를 폐지를 한 것은 즉 상금 부협회장이나 각 권역별 부협회장도 협회장 못지않게 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구성원인데 그것을 깔아놓고 협회장만 보고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이 선거권의 선택에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우리 협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려면 협회장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상금 부협회장을 비롯한 다른 부협회장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갈아놓고 한다.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다.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협회장 선거를 두 번을 거치면서 이것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지방회장님들이 상당 부분들이 공감대가 있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럼 이해한 게 맞는지 그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게 막아야 되고 안 그래도 협회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잘못 구성될 수도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칙상 당선된 협회장이 지명을 해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명해서 총회 승인까지 하는데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지금 집행부 구성하는데 우리 지방회장들이나 이사들이나 대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총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 했을 때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 그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고 가는 거거든요. 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사실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당선자 협회장이 부협들을 전부 지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협회에 견제나 추동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로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회장단 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런매제,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런매제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별 또 출신별, 성별 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약간 약자라는 소수나 누군가의 배려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거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협회장 한 사람만의 그 표가 아니라 그 런매들의 표가 같이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런매들도 역시 표에 도움이 된 것이고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의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집중과 균형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점을 찍으면 제왕적 협회장 일인지 이런 형태로 가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발생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제어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제어할 거냐의 부분에 우선 출발선이 우선은 우리가 기존의 런매제를 폐지를 하고 그냥 지명제로 갈 경우에 이 지명제고 런매제는 악이고 이건 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적 선택이었을 뿐이지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게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께서 이제 회장이 되기 전에 또 전임 또 회장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속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라는 약간 불만 사항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다시 이제 회장이 되어서 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거나 새롭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 6년, 회장 6년을 했습니다. 부회장 6년 하면서 이제 윤리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지방회를 감사를 다니면서 내가 회장이 되면 이 회처럼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걸 내가 꼭 실현해 봐야 되겠다. 그런 포부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주서부터 서울 중앙까지 이렇게 골고루 정복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 막상 내가 회장이 돼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회장은 직접 해봐야 느낀다는 그 회장이 아무리 그 뜻이 있어도 또 지방회도 이사회가 있고 감사회들이 있고 집행부가 있어서
그거 회장이 이런 장점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밀을 붙여도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또 지금까지 또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거나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야외 하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아마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중에 유일하게 우리 동부회만 그 참석 인원을 법무사하고 그 가족, 사무원 및 그 가족들을 같이 합니다. 해마다 가을에 농촌 봉사활동 겸 또 뭐 하천 정비 활동 겸 따라서 하는데 상당한 많은 숫자들을 특히 젊은 법무사님들 또 젊은 사무원들 가족들 어린 애기들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모셔다 놓으면 특히 사무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는 집단 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거라든지 회식 장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또 제 성격상 그렇게 하게 되면 술병을 들고 맨 돌아다니고 그건 저도 봤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밥은 못 먹고 술만 먹고 나중에 이제 몸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생을 하면서도 회장이라도 나서서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줘야지 다른 원로분들은 다 무게 잡고 있고 하는데 우리 회식 자주 하는데 우리 동부회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 순기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도 오래됐고 지정 질문으로 지금 최영료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 말씀하고 관련된. 지금 이제 건강 때문에 약주를 지금 안 하시고 계신데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사모님하고의 그 벌금 얘기 맨날 늦으시니까 그걸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자연히 그 술을 많이 접하고 기과도 늦어지고 하는데 옛날서부터 젊었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꼭 지키는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밤 12시까지는 집에 들어간다. 밤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만원, 10시서부터 11시까지는 2만 원, 11시서부터 12시까지는 3만 원. 12시 넘으면 5만 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어쩌다 먼 데서 택시를 타고 도착이 12시 임박해서 예를 들어서 57분에 도착했다 하면은 안에서 잠깐만 하면서 문을 안 열고 굳이 12시 냉기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5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다가 그러면 협상해서 그럼 4만 원을 하자. 그 과정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모든 것이 사면이 돼버리고 그걸 가지고 술 먹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는데 집사람이 그 돈 몇 푼 받는 재미를 알아가지고 순식간에 돈 몇 푼의 가정의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일찍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것은 제가 우리 가정을 자신 있게 가장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될 것이다. 뭐 저는 들었을 때 행복은 잘 모르겠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회장님이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수금이 얼마나 안 되면은 사모님이 그걸 잠그시겠어요 문을. 그러니까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뭐 재미로 웃고 삽니다. 네. 그래서 정일영 회장님이 경매 투자 전문가인 거 아세요? 상당한 이제 재력을 그런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원적 본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고 재테크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스터디를 결성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와 관련돼서 재미있거나 정보가 될 만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노하우인데요. 이거 제가 저를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개업 초에 제가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매도인의 어머니,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 둘, 이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는데, 그리고 매도인은 외국에 나가 계셨고요. 매도인이 입국한 것처럼 해서 등기를 이전하자고 말씀들을 하셨고, 저는 무섭잖아요. 저는 본인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하겠다.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말도 듣고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던졌습니다. 가져가라고. 근데 마침 이제 매수인께서 그 모습이 좋았는지, 어쨌든 2년이 됐고, 그리고 그 매수인이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그분한테 신뢰를 받았었던 건 어쨌든 너는 믿을만하다. 내가 시간이 걸려도 너하고 하겠다라고 그분이 해주셨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전에 드린
부동산을 또 제가 취득하게 됐고 그게 또 아주 상당한 자산을 차지했고요. 과거에 그 가상자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청계 법무사님이 어느 날 가상자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원에 어떤 폼이 있느냐 그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당시 의정부 지방법원의 모경필 국장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국장님을 통해서 그 자료를 넘기고 그걸 전국 지방법무사에 저희가 전파한 사례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가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지는 않고 자산이라는 말에 방점을 좀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집행에 관한 부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겠다 하고 그 유동성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부자는 운이 칠할이다. 나 역시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제일 세 분 중에 얼리 어댑터가 누구실 것 같습니까? 대본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포토샵을 이렇게 또 꽃 바탕에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컴퓨터나 이런 프로그램 다루시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시구나. 지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천 회장님께서 그런 분이 되게 밝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AI라는 것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2023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챗 GPT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변하는 세계 쫓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건, 법무사건 또 일반 대학생이건 이 법률에 관한 실력이 평준화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변호사한테 젊은 민원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안 갑니다. 챗 GPT 통하거나 제미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그 AI로 하면은 변호사보다 더 훌륭한 답을 듣기 때문에 우리 법무사도 이거는 꼭 앞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보수표 얘기했을 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천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챗 GPT를 통하면 변호사와 법무사의 이제 경계는 전문성의 경계는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을 때 제 친구 변호사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걔가 만약에 수임료를 500만 원 받고 이제 그 소송을 이기고 저는 같은 사건을 50만 원 받고 이기거든요. 그럴 때 제 가슴은 웅장해지지만 그 변호사의 가슴은 웅장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 받을 거 다 받고 지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한테 반론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저희는 챗 GPT 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전문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정 보수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도 더해졌지만은 어차피 당사자가 그 절차를 알고 질문하기에는 그것들이 법의 절차라는 게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임을 해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법무사는 그 부분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챗 GPT에다 한번 물었어요. 챗 GPT에다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러면은 법무사는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연속 2년 소비자 보호로부터 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만큼 국민들이 신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고수는 완전히 다르시죠. 그때 왕 회장님한테 제가 죄송한데 적은 비용은 홍보위원회에서 금지 단어입니다. 적정 비용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적으세요. 이거 못 기억하면 문신으로라도 새겨가지고. 오늘 김기찬 법무사님, 그 회장님 소회 어떠세요?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회장단에 제가 한 번도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 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상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넓은 시각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조금 종종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6년 임기를 이제 제안 드리기도 했지만 모시는데
세 분이 가장 존경받았던 회장님 중에 또 세 분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래서 참 이게 의미 있고 저희 딴에는 모험이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분은 정말 이제 회장의 본보기가 됐던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재임 회장님들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지방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회장은 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협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 보람 있었던 것이 그 법무사 TV 보면은 김기찬 법무사가 자주 나오더라고. 뭐 강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부동산 등기법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우리 동부의 소속입니다. 동부에는 인물만 보고 뽑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법무사 TV를 통해서 꼭 한번 새내기 법무사님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30년 동안 법무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단어가 2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가 1 곱하기 4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오거나 제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 저한테 전화한 사람, 저한테 인연이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것이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은 더 큰 인연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인연을 장래의 잠재적 고객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돈 안 되는 일을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라. 이제 법무사는 돈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것을 느끼고 나가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를 포함해 자기 주변 사람 최소한 4명은 고객을 데리고 온다. 그 인연, 소중한 인연들을 스펀지에 물렸듯이 지금 제 그 사무실을 지탱해주고 운영을 해주는 자산이 되더라. 그래서 그 인연들을 놓치지 말고 잠재적 고객을 만들어라. 경험에 의한 조언은 꼭 우리 그 후배 법무사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국의 회장님들, 특히 이제 회장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늘 아쉬움이자 더 나은 거를 못 만들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죄인이라는 느낌을 다 갖고 계십니다. 회원님들 전체한테 늘 죄송하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무사들 아직 배가 고픕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협회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그때까지 모두 포기하지 말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우리 모든 분들한테 미안함과 죄송함과 부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약간 관심 없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들 보시고 법무사들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세 분 회장님 또 개인 사석에서 뵙겠습니다. 협회장님이 오늘 세 분 회장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안 그래도 꼭 뵙고 가야겠다면서 바쁜 일정 와중에서도 와주셨습니다. 저기. 지난 6년 동안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임기 6년을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과거와 같은 열정으로 항시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실 바라고 자주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대한법무사협회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